안녕하십니까, 남양농약사입니다. 오늘은 8월 말입니다. 오늘 8월 27일.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전목 3m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이 밭도 잘 키웠는데 지금 한두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마디도 짧게 형성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요 나무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저 앞쪽 한 약 40%는 결과지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 뒤쪽으로는 거의 결과지들이 형성이 안 됐습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전에 이 결과지를 두세 마디에서 날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도 결과지가 형성이 어느 정도 잘 되고 더 빨리 자랐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해야 될 건, 자, 8월 27일입니다. 자, 끝까지 당기려고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나 가늡니다. 이거는 올겨울에 100% 동해를 받습니다. 다 말라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말라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적심을 하셔서 앞쪽 부분이라도 9월 10월 달 동안 이 주지가 조금 더 굵어야 되고 등숙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굵어져야 되고 등숙이 잘 들어오면은 그래도 말라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 워낙 가늘기 때문에 동해를 받아서 조금 말라 들어올 확률이 있는데 그나마 덜 말라 들어오고 피해를 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이래 놔두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왔다든지 아니면 거의 다 와 가더라도 너무 가늘고 너무 약하면은 그 앞쪽에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적심을 해서 그 앞부분이라도 좀 굵고 튼튼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겨울에 동해를 받지 않고 잘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8월 지금 27일이에요. 자, 이걸 끝까지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자, 이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한 이쯤에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충분히 당길 수 있으니까 이 앞쪽이라도 저 내년에 농사 짓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도착을 거의 못했더라도, 이 정도라도 도착을 했는데 며칠 안 남았다 해서 끝까지 당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심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절대 등숙이 안 들어옵니다. 10월달 가도 등숙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빨리 적심을 해서 등숙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7월 말에 적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적심을 해서 다시 8월 달에 다시 당기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저 주지가 제 손가락 가까이 굵습니다. 자, 주지가 어느 정도 굵게 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까지 못 당겨서 7월 달에 여기서 다시 적심을 했는데, 적심을 해서 한 부분 그 앞쪽과 적심을 해서 그 뒤쪽 라인, 자, 보시면은 뒤쪽은 상당히 가늡니다. 아직까지 저 끝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 적심을 이어서 안 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굵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등숙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뒤쪽은 등숙이 거의 안 들어와 있고 앞쪽은 등숙이 거의 대부분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7월 말에 적심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확연히.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이어서 적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 당길 생각하지 마시고 이어서 당겨봐야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적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들린 밭은 6월 11일 날 제가 올해 3년생 되는 밭이고 그때 유튜브에 한번 소개를 했던 밭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의 수확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송이만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당도는 평균적으로 다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 17브릭스 이상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 수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확을 끝나고 나서
지금 수세가 아직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수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지경이 여기 꺾인 부분, 이 꺾인 부분까지 대부분이 지금 여기 기역자로 꺾인 부분에서 약간 더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 내려오면은 대부분 17브릭스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실 때 이 끝부분, 지금 이 꺾이는 끝부분까지 대부분 이렇게 등숙이 들어오면은 그때 수확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점까지 밖에 안 왔는데도 당도가 올라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꺾이는 부분, 지금 여기까지 오면은 평균이 한 15에서 16브릭스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칸 더 내려와서 지금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은 약 18브릭스 정도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확을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전반적으로 세력이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좋은 송이들은 수확을 거의 대부분이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 아직까지 지금 수확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둔 부분은 정품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데 지금 이런 송이들이 상당히 당도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상당히 잘 나오는데, 자, 요런 거는 판장에 정품으로 내기 힘들기 때문에 요런 거는 따로 관리를 해서 수확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남겨져 있는 송이들이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덧붙여서 해드리고 싶은 건, 자, 이 처음에는 수정을 하고 나면은 한참 성장기입니다. 비대기. 자, 비대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성숙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이 나무 가지가, 결과지가 등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이 당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밭은 제가 금방 먹어봤지만은 17브릭스도 있지만은 20브릭스 나오는 송이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비료 관리입니다. 자, 성숙기가 접어들면서 체계적으로 비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이 달아놓고 비료를 체계적으로 쓰지 않고 뒤에 가서 당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뒤에 가서 당도 증가제나 거기에 관련된 자재들을 쓴다고 해서 당도가 잘 오를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만큼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비료 관리는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또 들린 밭은 올해 식재를 해서 지금 현재 8월 27일 적심은 다 지금 끝마쳤습니다. 예전에 적심은 끝마쳤고 지금 한참 등숙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등숙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굵고, 그런데 약간의 질소 성분이 조금 더 많이 흡수를 하다 보니까 주지가 약간 납작하게 이렇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나무 상태도 너무나 지금 잘 키우셔가지고 나무 상태도 상당히 건강합니다. 자, 이런 나무는 내년에 같은 2년생이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키우신 밭들보다 한 1.5배 정도의 수량을 더 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부분이 상당히 잘 키우셨습니다. 자, 적심 위에 적심도 다 하셨고 지금 한참 등숙이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주지도 한참 등숙이 들어오고, 자, 이 정도면은 등숙이 아주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자, 아직까지 결과지는 지금 현재 한참 등숙이 들어오는 상태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이 물을 너무 자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물을 주시면 됩니다.
그 물량도 너무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등숙을 시켜야 되고, 이제 앞으로 서서히 낙엽이 지고 휴면기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나머지 앞으로 그 얼마 남지 않는 부분을 잘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밭은 그런데 세력이 조금 많이 센 편입니다. 그래도 등숙을 잘 시키고 지금부터 이 수분 공급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대형 하우스 또 들렸습니다. 자, 이 집 역시 아까 그 밭하고 큰 차이 안 날 정도로 잘 키우셨습니다. 자, 비슷하게 키우셨어요. 자, 비슷하게 같은 동네입니다. 자, 같은 동네고 같은 대형 하우스에 지금 비슷하게 잘 키우셨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잘 키우는 이 방법이 따로 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객토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두 분 다 객토를 똑같이 하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이 토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토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밭을 조성할 때는 객토를 하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유리하고 첫 해부터 나무를 키우는데 그만큼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흙을 잘 골라야 됩니다. 너무 점토가 많이 섞인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마사로만 가셔도 안 됩니다. 적절하게 섞인 이 사양토, 지금 보시면은 이 밭 역시 아까 그 밭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흙이 이 마사가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점토하고 마사하고 같이 적절하게 섞였는데 물 빠짐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을 2시간 3시간을 퍼더라도 물 빠짐이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토양이 공기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만큼 뿌리 활착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 이 식재를 하시는 분들, 혹시 내년에 또 샤인머스켓을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필히 객토를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식재를 하시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역시 내년에 그냥 2년생 치고는 일반적으로 키운 나무들에 비해서 1.5배 정도의 수량을 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등숙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눈이 충실해야 되고, 이 등숙이 늦어지면은 지금 눈도 보시면은 이게 아직까지 등숙이 덜 들어옵니다. 눈도 이렇게 갈색으로 완전히 마른다는 느낌에, 딱딱하게 마른다는 느낌으로 이 눈이 등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등숙이 덜 들어온 상태에서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 노지 같으면 썰을 맞는다든지 하면은 이 내년에 송이가 눈에 냉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송이가 없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이 등숙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참 등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약간 흰색에 약간 노란빛을 띠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자, 등숙이 들어오는 단계가 푸른색에서 이렇게 흰색에서 노란색, 그러다가 붉은색으로 등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밭 역시 평균적으로 다 상당히 잘 키우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낙엽이 질 때까지 또 중요한 부분은 등숙을 시키기 위해서 가리나 뭐 인상가리나 이런 비료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살충제를 잘 치셔야 됩니다. 살충제를 잘 치셔서 이 유리나방을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노린재나 풍뎅이나 일반적인 뭐 선녀벌레나 그 여러 가지 이 나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벌레들보다 지금은 중요한 게 유리나방입니다. 자, 유리나방은 이 결과지를 파먹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주지를 파먹고 들어갈 수도 있으며, 이 주간을 파먹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주간을 파먹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무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밑에 눈에서 새로 키우셔야 돼요. 자, 주지를 예를 들어 파먹고 들어가면은 그 주지 역시 잘록해지면서 그 뒤쪽은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눈을
받아서 또 새로 당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낙엽이 질 때까지 유리나방을 최소 보름이나 20일에 한 번씩 꾸준히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나방 방제를 잘 하셔야 내년에 죽어나가는 나무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농약 방제로는 유리나방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방제를 철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이렇게 일주일 2주 지금 이렇게 1주 2주 이런 식으로 계속 비가 오게 되면 흐리고 비가 오게 되면은 당이 형성이 안 됩니다. 동화 양분이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을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이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 하시는 농가분들은 이 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재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냥 들리는 말입니다. 설탕을 이용한다는 분도 있고 비료에 설탕을 넣어서 쓴다는 분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그 자재들을 쓴다는 분들이 있는데, 자,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뿌리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흡수를 못 합니다. 자, 설탕을 넣는다고 해서 뿌리가 흡수해서 당도가 잘 나올 것 같으면 모든 분들이 그런 걸 써서 당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데 뿌리가 흡수를 거의 못 합니다. 자, 그리고 도리어 토양 조건이 좋아지지 않고 특히 이 벌레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진화 두더지가 많아질 수 있으며, 그리고 나무가 연약해져서 잘못하면은 병에도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도는 처음부터 비대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비료들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 한참 비대가 되다가 봉지를 씌우고 나면은 그 정체기가 있는데 그때 또 그 관련된 영양제를 쓰셔야 되고, 그리고 성숙기가 접어들면서 이제 수확기가 다가올 때 당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체계적으로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세력이 아주 셌던 나무는 도리어 그 전부터 인산가리를 쓰시고 인산칼슘을 쓰시고 그 전부터 등속을 빨리 시키는 자재를 쓰셔서 당을 앞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이 약했던 나무는 그 전에 성숙기가 접어들기 전에 세력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비료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게끔 꾸준하게 소량의 비료들을 공급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나무가 건강해지면은 그때 또 당도에 관련된 이 비료들을 쓰시면 됩니다. 자, 약했던 나무는 조금씩 그 성장을 하게끔 하면은 당이 형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약했던 나무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셌던 나무는 비료를 잘못 공급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세지기만 하지 당이 형성이 안 됩니다. 당 형성되는 과정이 너무 늦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 공급을 거기에 맞춰서 잘 한 다음에 그 뒤에 성숙기가 접어들어서 당도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당도가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맞게끔 공급을 해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게끔 공급을 한 다음에 뒤에 가서 아무리 당도를 신경 써도 당이 형성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거는 처음부터 수확하는 그 시기까지 모든 거는 그 나무 세력과 그 토질에 맞춰서 수확하는 단계까지 비료 공급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 손님들 중에 그런 비료를 체계적으로 공급을 잘 하셨던 분들은 벌써 수확하는 분들도 있고 벌써 어느 정도 당이 형성이 잘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주위 사람들 말만 듣고 이것저것 쓰시면은 도리어 토양만 베리고 뿌리만 상처가 있고 도리어 당도가 그만큼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잎이 황화 현상이 빨리 오고, 그래서 당도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자재들도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또 너무 과용을 하시면은 잎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잎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뿌리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잎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뿌리도 망가지고 잎이 망가지면은 절대 이 포도가 당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는 물러지고, 도리어 당은 잘 안 나오면서 포도는 물러지고 물포도가 나올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분 공급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갑자기 많이 줄여도 안 되고 서서히 거기에 맞추어서 이 서서히 수분 양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제가 수치상으로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토양 조건 따라 다 틀리고 그 나무 세력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비료 양 조절하고 수분 조절을 제가 그 수치를 맞게끔 설명을 못 해드리고,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제 토양의 성질과 이 나무 세력을 보고 그렇게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당도가 잘 나온다, 당연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거를 너무 남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리고 어느 정도 과대 광고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농법 하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부분도 역시 예를 들어 무슨 농법이라 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그 농법으로 농사가 될 것 같으면 모든 농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농법으로 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제 얘기는 그 농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료가 칠소가 필요할 때는 칠소를 공급을 해야 되고, 칼슘이 필요할 때는 칼슘을 공급해야 되며, 뿌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발근제를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세, 고토가 필요할 때는 고토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농법 하는 제품들이 그런 성분들을 그 맞춰서 다 공급이 되냔 말입니다. 자, 그런 제품들이 또 역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제품들이 그만큼 좋기는 한데 그거를 적절하게 그 시기에 맞게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농법이라는 자체를 쓰시면 안 되고, 그 시기에, 지금 내 밭에 그 시기에 이 시점에 이 제품을 쓰는 시기다 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그걸로 해서 1년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될 것 같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발 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회사들도 너무 그런 식의, 이거만 가지고 농사가 다 된다는 식의, 이런 무슨 농법으로만 가지고 농사를 다 된다는 식의 그런 광고는 조금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 제품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품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만큼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제품들은 좋지만은 그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제품들을 쓰시면은 그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농사는 그 시기에 적절하게 비료와 수분과 그 또 일반적인 특수한 제품들을 그 맞게끔 공급을 해서 농사를 다, 전체 이 샤인머스켓이나 그 어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 농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재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제가 다른 밭을 들려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